매일매일 쏟아져 나온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주 이슈를 더 쉽고 더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이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축구팀은 볼 수가 없죠. 무려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한 탓입니다. 아시안컵 우승 불발, 올림픽 출전 역시 불발. 누가 이렇게 연이은 헛발질을 했느냐? 축구 팬들의 화살은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공자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이불개 시위과이.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으면 이건 역시 잘못이란 뜻입니다. 팬들이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잘못을 고치라는 건데요. 일단 남자 축구 대표팀 감독 공백 문제가 5개월 만에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그런데 돌고 돌아 홍명보 감독, 국내 감독 돌려막기란 비판이 거셉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직후부터 유력한 차기 대표팀 감독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국내파보다는 외국인 감독 선임에 무게를 뒀고 대표팀을 국내 임시 감독에게 맡긴 채 외국인 감독들과 협상에 나섰습니다. 1, 2순위였던 제시마치 캐나다 대표팀 감독,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대표팀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과는 협상 불발이었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과 그에 따른 부과되는 부수적 비용이 문제였으며 소속 협회와의 관계에 따라 무산되었습니다. 5월 중순 다시 검토한 후보는 총 102명. 이번에도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최종 후보군 5명 중 4명이 해외 감독이었습니다. 이 중 거스 포옙 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전 잉글랜드 노리치 시티 감독, 홍 감독 등 3명이 추려졌는데 이후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돌연 사표를 내면서 외국인 감독을 고집한다는 협회 고위 관계자와의 갈등설도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두 외국인 후보를 감독으로 데려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홍 감독으로 전격 선회한 건 오롯이 자신의 결정이었다며 배경을 설명하면서는 눈물도 글썽였습니다. 정말 한국 축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 스스로 좀 고민을, 연봉 문제도 다 받아들이셨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홍명보 감독님 마지막 결정도 회장님한테는 저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외국인 선임에 실패해 결국 국내 감독으로 돌려막기 한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협회 측은 선임에 이르기까지 시간 순으로 설명했지만 5개월이나 허비한 이유에 대한 답은 되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사망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이 제2의 국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요. 22대 국회에 거대 야당이 들어서며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거란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19일이면 폭우 피해 속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최상병이 숨진 지 딱 1년입니다. 해병대 마크를 보면요.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란 문구가 맨 위에 적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가치죠. 최상병의 순직으로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자유인지를 두고 다투는 모습,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제2요구안 의결을 수용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제의를 요구한 건 이번이 15번째로 해병특검법에 대해선 2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졌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해병특검 제2요구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제2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한 총리는 대통령이 특검을 정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걸로 간주하는 규정이 추가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사 대상과 기간도 과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재표결 절차를 거치겠다고 예고한 만큼 해병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윤입니다.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야권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탄핵 사유라는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조국 혁신당은 더 나아가서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윤 대통령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반면 여당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도가 정부 흠집내기와 대통령 흔들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독소 조항만이 가득한 위헌적 법안이라면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 판단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20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범야권은 현재 192석, 8표가 더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여야 모두 또 이탈표 방지, 표단 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살인 의혹을 채우기 위해서 그 빈 감독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려고.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폭우였습니다. 전북 군산의 어청도에서는 단 1시간 만에 146mm, 15cm 잔높이만큼의 폭우가 퍼부었는데요. 기상청이 극한호우로 규정한 시간당 강수량 50mm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충남에서는요,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지는가 하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가 물에 잠겨서 곳곳에서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유독 좁은 지역에 강하게 집중됐습니다. 특히 폭이 좁고 동서로 긴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충청과 남부 지역 곳곳에 폭우를 뿌렸습니다.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충남 부여엔 446mm에 달하는 물벼락이 떨어졌고 서천과 익산 한라변에도 40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극한호우도 잦았습니다. 전북 군산 어청도에서는 1시간에 무려 146mm의 장대비가 쏟아졌고 충남 서천에서도 100mm 이상의 폭포비가 관측됐습니다. 200년에 한 번 나타날 법한 폭우가 몰아서 온 겁니다. 경북 안동과 영양, 김천과 구미에는 호우 긴급재난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거센 장맛비의 기세는 잠시 잦아듭니다. 대신 뜨거운 지면 위로 찬 공기가 지나면서 내륙에 소나기 구름이 자주 만들어지겠고 습도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덥겠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에 다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 장마구름이 중부까지 올라오면서 전국에 강수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임하경입니다. 진술 중에 수사 증거랑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수사가 오늘도 급발진 입장 유지했을까요? 요즘은 사건, 사고 기사에서 몰카란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몰카라는 용어 알고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가해 행위를 미화하거나 모호하게 표현해서 범죄 행위를 가볍게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불법 촬영 범죄 또는 불법 촬영물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는 이 불법 촬영 범죄 피해 여성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1100만 유튜버 찌양인데요. 웃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많은 추억을 남겨줬는데 전 남자친구에게 방송 내내 폭력과 협박에 시달린 것도 모자라 폭로 전문 유튜버들에게 협박까지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먹방 유튜버로 큰 인기를 끌며 1000만 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찌양. 과거 연인이었던 A씨가 4년간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직접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하루에 진짜 거의 매일 2번씩은 맞았던 것 같아요. 돈은 그럼 어떻게 벌어다 줄 거냐고 얘기를 하길래 방송으로 꼭 벌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의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방송 시작 이후에도 폭행과 착취는 이어졌고 팔, 얼굴 등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 사진들과 녹음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직원들, 가족들까지 협박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불안하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너무 괴로웠고. 방송이 잘 되자 A씨는 소속사를 차렸는데 최소 40억 원이 넘는 돈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찌양 측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결국 형사고소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A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찌양이 이런 사연을 공개한 건 앞서 다른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이른바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 찌양의 과거를 약점 잡아 거액을 챙기려 했다는 녹취가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유튜버들 중 한 명은 부끄러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 찌양으로부터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돈을 받아 챙겼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채연입니다. 높이가 어떻게 돼도 좋다. 그걸 꼭 100m를 고집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We had 7 months of good inflation data again.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요. 특정 직업군이나 계절에 따라 임금을 최소 얼마씩 주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오늘날 최저임금 제도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급료를 지급하라는 기준입니다. 보는 눈에 따라 누군가에겐 일종의 복지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겐 정부의 시장 개입이자 규제로 볼 수도 있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긴 진통 끝에 결정됐습니다. 1030원. 처음 10,000원을 넘긴 건데 역대 인상률만 놓고 보면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 10,000원을 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입니다. 올해 9,860원에서 170원 오른 것으로 인상률로만 보면 1.7%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10번째 최저임금 회의에서 4차 수정안까지 내며 노사 간 격차는 최초 2,740원에서 900원까지 좁혀졌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정을 넘겨 회차를 바꾼 11번째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자 공익위원은 10,000원에서 1,290원 사이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고 노사가 내놓은 1,120원, 1,030원을 두고 표결 끝에 근로자위원안 9표, 사용자위원안 14표로 사용자위원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해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실질임금이 2년째 계속 하락된 것인데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심의 촉진 구간이 제시된 것에 유감입니다. 올해도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위원장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최종안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아서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노사의 이의 제기 기간 등을 거친 뒤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다음 달 5일까지 확정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합뉴스TV 이화연입니다. President Putin. Be President Putin. President Zelensky.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더 쉽고 깔끔한 정리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 안 간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손바닥 뒤집듯이 의견을 바꾸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